바나나 갈변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PD님? 네네. 예, 갈변 현상이라고 해서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에 착안을 해서 화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페놀과 THB라고 하는 성분을 믹스를 해서 샴푸에다 넣은 거죠. 그러면 이게 머리에 이제 샴푸를 했을 때 머리카락 속으로 THB가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약간 큐티클이라고 그걸 뚫고 들어가서 폴리페놀이 공기와 만나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창의적인 제품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전 세계에서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네, 안녕하세요. 18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네, 저희 안종복TV에서 가장 여러분께 사랑을 받은 영상 중에 하나가요. 이제 암 환자분들 염색해도 되나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만큼 우리 암 환자분들께서 염색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최근에 염색약 외에도 염색 샴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염색 샴푸는 그러면 써도 되는 것인지 이거 사실 누가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양내과 전문의 입장에서 이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 들어가기 전에 예전 영상 요약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염색약과 암 발생사의 관계에 대한 영상을 짤막하게 좀 다시 말씀을 해드리면요. 염색약에는 혹시라도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즉 아로마틱 아민 PPD 같은 이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분들이 실제로 사람에서가 아니고요. 동물 실험에서 암을 발생시켰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죠. 이런 아주 대규모 조사에서 미용사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너럴 파퓰레이션보다 방광염 발생이 1.4배 정도 더 올라갔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연관성이 증명이 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뭐 미용사는 아닌데 1년에 뭐 몇 번 정도 염색을 하는 게 암 발생 위험을 올리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큰 연관성이 없다라고 아시면 되겠고요. WHO 산하에 있는 이제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발암물질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3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염색 샴푸랑 염색 약이 있는데 두 개가 어떤 차이예요? 이제 염색약은 이제 화학적인 산화 반응을 일으켜서 모발 아주 속까지 페인트를 칠해서 아예 색깔을 이제 바꾸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제 염색 샴푸는 뭐 이렇게 한 번에 이제 색깔이 확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큐어를 칠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심한 화학 반응까지는 일으키지 않지만 이제 겉에만 이렇게 코팅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염색약은요 지속 기간이 좀 길어요. 3, 4주 정도 간다. 뭐 그에 반해서 염색 샴푸는 겉에만 바르는 거기 때문에 금방 빠집니다. 며칠 정도 간다. 뭐 길면 일주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염색약은요 아무래도 이제 화학약품, 화학 성분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두피에 자극하는 성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염색 샴푸는 그런 게 좀 덜하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염색약은 아무래도 저희가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가끔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뭐 미용실 가서 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염색 샴푸는 집에서 손쉽게 혼자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염색 샴푸는 이 원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네, 염색 샴푸는요 2019년인가 20년도에 팬데믹이 창궐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염색은 하고 싶은데 미용실에 가기가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나온 게 염색 샴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염색을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개발한 건데, 카이스트의 화학과 교수님이 염색 샴푸를 개발하셨는데요. 염색 샴푸 안에 THB라고 하는 물질과 폴리페놀을 결합시켜서 그 성분을 넣었다 그래요. 근데 이 폴리페놀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나나 갈변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PD님? 네네. 예, 바나나를 밖에다 놔두면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바나나가 썩어서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갈변 현상이라고 해서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와 만나서 색깔이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현상에 착안을 해서 화학과 교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페놀과 THB라고 하는 성분을 믹스를 해서 샴푸에다 넣은 거죠. 그러면 이게 머리에 이제 샴푸를 했을 때 머리카락 속으로 THB가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약간 큐티클이라고 머리카락을 따고 있는 딱딱한 성분이 있는데 그걸 뚫고 들어가서 폴리페놀이 공기와 만나서 색깔이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창의적인 제품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이제 염색 샴푸라는 게 좀 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카이스트 선생님이 이 최초로 만든 건가요? 네, 맞아요. 이러한 원리는 전 세계에서 어디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제 많이 막 그 많던 염색 샴푸들이 이제 최근에는 좀 뭔가 이렇게 잦아든 것 같아서요. 싹 들어간 것 네. 같아요. 네, 그 염색 샴푸의 이제 처음 논란의 시발점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모다모다라는 회사의 그 염색 샴푸 제품인데요. 이제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직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었던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에 샴푸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라고 하는 성분이 유럽에서는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으로 이제 지정이 됐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유전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세포 실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했을 때 혹시 암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이다라고 이제 지정을 한 거예요. 이러한 게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식약처에서도 2022년 말에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THB를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행정 예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금지를 한 건 아니고요.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이제 뭔가 규제를 하려고 하면 그 반대 측면에서 뭐 규제 개혁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규제를 하지 않도록 뭔가 좀 조절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는 회사에서 뭔가 소명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주자. 뭔가 위해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봐 라고 시간을 주고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다모다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또 테스트를 했겠죠. 자체적으로 에임스 테스트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거는 이제 세포를 가지고 이 유전자가 변성이 생기는지 돌연변이가 생기는지를 하는 검사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그거는 사람이나 동물에서 한 테스트가 아니고 단지 이제 세포에서 한 테스트고 기간이 굉장히 단기간이었지 않았냐. 그걸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식약처에서는 본인들의 행정 예고를 뒤바꾸지 않고요. 결국은 이거를 이제 철퇴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1일까지만 그동안에 만들어 놓은 재고 제품을 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고요. 그 이후부터는 아예 시장에서 이거를 팔 수 없도록 아예 그냥 규정을 바꿔버립니다. 그럼 이거 회사 망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궁금해서 요번에 이제 많이 찾아봤는데 모다 회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저도 궁금해서 좀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모다 회사는 그 이후에 절치부심을 해서 THB 성분을 아예 빼고 다른 성분을 가지고 식약처에서 문제 삼지 않을 성분을 이용해서 2세대, 3세대 염색 샴푸 제품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유럽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CPNP라고 하는 유럽의 기관인데요. 이제 요 사이트에 등록이 돼야 유럽에서 화장품을 상품으로 팔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 사이트에도 등록을 했고 독일의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또 획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유럽에서 파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증명을 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팔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많이 팔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잘 됐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나온 지가 사실 너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이면 지금 뭐 한 그렇죠. 6년 이 정도밖에 네. 안 됐는데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떤가요? 뭐 사람에서 네. 암을 발생시켰다거나 이건 당연히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영상에서 염색 약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제 동물 실험에서 어느 정도 결과도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랜 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 미용사들에게 암 발생 위험이 1.4배 정도 올라간다라는 결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염색약 자체는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써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데 염색 샴푸는 불과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절 그 시점에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장기간의 연구 결과도 없고 암을 일으킬지 말지 그런 거를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암을 정말로 일으킬까? 안전할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뭐 심한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는 또 이제 암 채널이니까 이제 암 환자들은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염색약이든 염색 샴푸든 여러분들이 혹시 꼭 사용하고 싶으면 이걸 완전히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때 염색약의 경우에도 뭐 암의 발생을 아주 증가시켰다라는 일관된 연구 결과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사용하는 건 괜찮다. 너무 자주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혹시라도 두피에 상처가 있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쪽으로 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속으로 침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피에 상처가 없다라는 것 꼭 전제하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
염색 샴푸는 그렇지만 염색 약을 혹시 사용한다고 하면 여기 장갑은 꼭 끼고 하시는 게 좋겠고 환기를 잘 시키고 하는 환경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습관들을 잘 지키시면 염색 약이나 염색 샴푸를 가끔 사용하는 거는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면역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컨디션이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염색을 해도 될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항암 중에는 아무래도 점막도 약해지고 또 두피에 피부 염증 같은 것이 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은 좀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잘 지켜서 염색을 하실 때 암 치료를 활발히 받고 있는 이런 시기 동안에는 좀 염색을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뭐 항암이 다 끝났다든지 뭐 예를 들면 먹는 약만 유지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충분히 하셔도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써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염색 약은 예전에 잠깐 하다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염색 약은 가급적이면 좀 안 쓰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안 쓰는데 염색 샴푸는 저도 좀 써볼 의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제품을 좀 골라보려고 해요, 사실은. 이거 고르는 뭐 팁 같은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쿠팡에 염색 샴푸라고 쳐보니까요, 놀랍게도 엄청나게 많은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골라보니까 이렇게 고르면 되겠다라는 팁이 있어서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나는 염색 샴푸를 원하는데 염색 약을 고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염색 약은 뭐고 염색 샴푸가 뭐가 다른지를 사실은 이걸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데요. 염색 약은 두 가지 성분이 만나야지 색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와 이제가 만나야 된다. 일제는 색깔을 입히는 그런 성분이고요. 이제는 산화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통이 두 개로 돼 있어서 짜면 이제 두 개가 섞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아주 교묘하게 누르면 샴푸처럼 액체가 나오는데 나오면서 섞이도록 이렇게 두 갈래로 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요거 속으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걸 보고 이게 정말로 모르면 염색 샴푸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뭐 염색 약을 고르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나는 염색 샴푸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말고 아예 하나의 액체로 되어 있는 거를 하셔야 염색 샴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읽어보시면 지속기간이 3주, 4주입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것들은 염색 샴푸가 아니고요. 이거는 염색 약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기간이 며칠 또는 일주일,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염색 샴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간을 꼭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팁은요. 지금까지 저희가 설명해드린 THB라고 하는 성분이 동물의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유럽에서 발표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THB 성분을 아예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THB 성분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그거 말고도 14가지 금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지 성분을 제가 이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이 금지 성분이 내가 사고자 하는 염색 샴푸의 그 성분 안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한번 꼭 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르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고르게 되면 식약처에서 금지한 성분이 안 들어있고 그리고 염색 샴푸를 제가 고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여기에 보면 다양한 식물 추출 성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검은 서양 송로 추출물, 블랙제리 열매 추출물, 뭐 약간 검정색 그 곡식 이런 것들도 뭐 그런 건 뭐 괜찮다 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식물성 어떤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식물 성분들은 괜찮은 건가라는 생각이 사실 잠깐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뭐 그런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염색 샴푸 골라서 식약처에서 금지한 성분만 들어있지 않은 샴푸를 골라서 여러분 하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촬영 때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추출물 이런 게 다 그런 건가? 봉숭아물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색깔이 좀 변하는 색깔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변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완전히 성분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긴 해서 그렇긴 하죠. 네, 오늘 여러분께 염색 샴푸와 암발생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뭐 크게 걱정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제품을 찾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도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성분만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